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던 제 인생에서 결혼 17년 만에 빛을 본 것 같은 요즘이네요. 저는 예쁜 딸과 건장한 아들을 둔 40대 엄마 강명순이라고 해요. 항상 사연살롱 잘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다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외롭게 자라 제 가족, 제 울타리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자상하고 듬직한 남편이자 아빠, 알뜰살뜰 집안 살림하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이자 엄마, 토끼같이 귀여운 자식들, 가족이라는 이름. 하지만 이런 건 정말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었나 봐요. 제 인생은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흘러가더군요. 저는 배운 것도 많이 없지만 크게 욕심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다인 사람이었어요. 가족의 행복만이 전부였던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참 말도 잘하고 유머 넘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끌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며 사랑이 넘치는 우리만의 가족 울타리를 기대했죠. 허나 남편은 결혼하고 딱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3년 동안 저는 연년생으로 딸과 아들을 얻었고 육아로 힘들고 고된 하루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낮에는 죽을 힘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죠.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집에 늦게 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선주랑 건주 둘 다 기침하고 콧물을 계속 흘리네? 미열도 조금씩 있고 오늘 좀 빨리 와서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오늘? 나 좀 이따 중요한 손님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 찐 단골이고 매번 나랑 거래해주는 게 고마워서 오늘 술 한잔 사기로 했어. 내가 잡은 약속인데 내가 깨기 좀 뭐하잖아. 애들 뭐 죽을 만큼 아픈 거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 아니면 택시 타고 가든가. 남편은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일찍부터 뛰어들고 사업 수완이 좋아서 업계에서는 매물 순환이 잘 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원래는 출퇴근 시간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손님의 늦은 방문, 술 약속, 비즈니스 문제 등을 핑계로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생활비는 잘 챙겨주는 편이었는데 5년 차부터는 그것마저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선주 아빠, 애들 간식비가 없어. 그리고 이번에 유치원에서 견학 간다고 활동비를 좀 내라고 하는데. 뭐? 간식이고 활동비고 다 해봤자 20만 원도 안 할 거 아니야. 응, 그렇긴 그런데 넌 주부가 20만 원도 없어서 출근하는 남편한테 돈 타령이냐? 없는 게 아니라 또 빠져나갈 돈이라서 우선 아껴두는 거야. 넌 맨날 집에서 돈만 쓰냐? 뭘 또 빠져나가? 집안 공과금, 당신이 생활비를 한꺼번에 안 주니까 이렇게 조금씩 내가 달라고 하잖아. 내가 무슨 돈 뽑는 ATM 기계야? 맨날 나한테 야금야금 달래. 그럼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 집에서 애 보는 사람한테 무슨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 뭘 잘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다른 집 여자들 좀 봐라. 큰 돈 아니어도 주식이고 소액 투자고 해서 남편 용돈도 안겨준다는데 너는 참. 지금 20만 원도 당신한테 달라고 구걸하는데 무슨 주식이야. 나 여태껏 돈 허튼데 쓴 적 한 번도 없어. 그래, 너 잘났다. 돈도 못 버는 게 뭐가 대수라고 큰 소리나 빽빽 지르고. 절대 고생 같은 건 모르고 살게 해주겠다던 남편은
변하더군요. 남편은 경제 능력이 없었던 제게 거의 돈 문제로 괴롭게 하고는 했어요. 저는 정확히 남편이 얼마를 벌고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 하면 그저 경기가 안 좋구나 하고 끄덕일 뿐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무지했던 것이죠.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남편은 추가적으로 외도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자주 말이죠.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남편과 쉽게 헤어질 수도 없었죠. 저처럼 부모 없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참기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자신이 잘못하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선주 아빠, 이 여자는 누구야? 누가 이렇게 당신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연락해? 알아서 뭐하게? 뭐?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 이제는 너도 보고서 그냥 그러려니 할 때 되지 않았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거는 또 뭔데? 너도 참 답답하다. 다 알잖아. 그럼 나는 당신이 이렇게 바람펴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야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당신 진짜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냐고. 이혼이라도 하게? 돈 있어? 당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야.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지. 돈도 못 벌면서 집에 있는 옆에 내가 어디 감히 뭘 한다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남편의 몰상식한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애들까지 제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조리 찾아봤지만 그나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뿐이더군요. 실제로 편의점에서도 일도 했지만 모여지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제가 아이들만 데리고 이혼을 해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든 꾹 참고 살았어요. 그렇게 부부인 듯 부부가 아닌 듯한 사이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너 친한 친구 미경이 있지? 거기도 그냥 일 안 하고 주부인 거지? 갑자기 미경이는 왜? 거기에 얘기해서 미경이 이름으로 통장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 통장? 은행은 상관없고 그냥 입출금 통장.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갖고 와. 네 명이도 아니고 미경이 통장은 왜? 거참. 또 내 말이 토달지? 내가 비즈니스 하는 거 네가 뭐 알기나 해? 필요하니까 해요라는 거지. 아무리 내 친구라지만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하지. 당신이 해오란다고 미경이가 통장을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다 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잖아. 네 친구니까 네가 말하면 해줄 거 아니야. 참 말 많아. 그럼 이거 100만 원 갖다 주고 해달라 해. 남편은 제게 100만 원을 지어주고서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미경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은 거기까지만 얘기할 뿐 더 이상 알려주려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는 미경이와 만났어요. 내 명의로 통장을? 손주 아빠가? 내가 더 물어도 말을 안 해주네. 이거 주려고 하면서 만들어달래. 솔직히 돈을 떠나서 너한테 이런 부탁 아예 말도 꺼내기 싫은데 안 그러면 애 아빠가 또 정 불편하면 그냥 거절했다고 말할게.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선주 아빠 아직도 손찌검 하니? 그래서 뭐 시키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신용은 무슨. 내가 이거 안 해주면 선주 아빠가 너한테 또 나쁘게 굴 거 아니야. 그냥 그렇지 뭐. 같이 은행 가자 해서 선주 아빠 갖다 줘.
괜찮아. 내가 뭐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하는 주부인데 내 명의 통장으로 뭐 나쁜 짓이 하겠어? 난 오늘 너 이렇게 그냥 못 보내겠다. 얼른 은행 가자. 저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 면목이 없더군요. 아예 이런 부탁으로 친구를 찾아왔으면 안 됐는데 미경이는 저와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유일한 친구였어요. 서로에 대해 거의 모르는 일이 없었죠. 사실 미경이도 결혼 생활이 퍽 순탄한 편은 아니었어요. 제 남편과 거의 비슷했죠. 여러 번 외도를 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무시하고 빈정대는 말로 미경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미경이 역시 저와 같은 처지로 그 집을 나올 용기와 기회가 없었던 거고요. 결국 미경이는 자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과 카드까지 발급받아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걸 받으면서도 어찌나 죄스럽던지 저는 결국 눈물을 뚝뚝 떨구고는 말았죠. 미경아,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괜찮아 명수가.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 그리고 우리 다 잘 될 거야.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 좋은 날이 오겠지. 속상한 마음을 추스리고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통장과 카드를 건넸어요. 남편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제게 경고하듯이 말하더군요. 미경이한테 100만 원 줬지? 그거 받았으니까 이 통장에 대해서는 그냥 평생 잊어버리라고 해. 원래 없었던 것처럼. 나쁜 일 하는 거 아니고 비즈니스상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았지? 남편에게 통장의 용도를 재차 물어도 도무지 알려주지를 않더군요. 그 일 이후로 몇 년 동안 통장에 대해서 별 탈 없이 시간이 지났어요. 미경이도 저도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준 것도 까먹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이제 나란히 중학교 공부를 시작했고 다행히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중3이 된 첫째 선주는 제가 돈이 없어 과외도 시켜준 적 없는데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밑에 아들인 건주는 중학생인데도 벌써 키가 180cm나 돼서 같이 다니면 언제나 든든했어요. 운동도 잘하고 활발한 편이라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어 하더군요. 이렇게 부족한 저와 남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잘 커주었어요. 남편과 항상 소원한 사이여도 아이들과 있으면 행복하고 미소가 절로 지어졌죠. 제게도 너무 따뜻한 천사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문제는 어릴 때부터 남편이 제게 상처 주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둘 다 아빠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어요. 둘 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제게 이혼을 권하더군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 살지 마.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거야? 우리도 저런 아빠 필요 없어.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 대화를 한 적이 있나? 이 정도면 그냥 남이야.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아빠랑 헤어져. 그래도 아빠가 너희한테 최소한의 것들은 해주고 있잖아. 엄마 혼자 너희 감당 못했어. 이 엄마가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너희 둘을 홀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 엄마가 뭐 어때서?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쓸모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 다 막말이야. 엄마가 왜 쓸모없는 존재야? 엄마 자존감을 그렇게 갉아먹는 아빠 옆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그만 이혼하고 새롭게 출발해도 돼. 그래도 우리 선주랑 건주가 있잖아. 엄마를 이렇게나 많이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아빠가 못해준 것까지 다 해줄 거야. 저는 또 그렇게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조금씩 시간이 되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네 지인에게 추천받아 입주 청소를 하는데 동원되었죠. 결혼 후 집안 살림만 줄곧 해왔으니 누구보다 청소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저를 포함 몇 명씩 인원을 꾸려 일을 하러 다녔어요. 처음에는 집에서만 하던 일을 넓은 집도 하고 지저분한 집도 하고 큰 사무실도 청소하다 보니 온몸이 쑤시고 했지만 제 손길이 닿는 곳마다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나 기분이 좋고 뿌듯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정말 내 집처럼 최선을 다해 깨끗하고 산뜻하게 청소를 했고 초보라 살짝 미심쩍어했던 사장님도 어느새 저를 제일 믿고 맡겨주는 것이 보였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했고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여전히 험악하고 부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힘들었지만 일을 하러 나오면 발걸음부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역시나 하찮게 여겼어요. 청소부 아줌마, 오늘도 일 나가세요? 나 그렇게 부르지 마. 청소부 아줌마를 청소부 아줌마라고 부르지. 그럼 클린업체 직원분 이렇게 부르냐? 그렇게 부르면 듣기 좀 낫냐? 그런 것도 일이라고. 나 그래도 재밌고 보람차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 일은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해야지. 너처럼 보람? 즐거움? 에이, 다 개나 갖다 주라 그래. 네가 그렇게 사니까 지질이 궁상처럼 못 사는 거라고. 당신은 돈 많고 잘 살고 있으면 나한테 돈이라도 더 주던지. 매번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면서 야금야금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내가 뭐 준 것 없는 것처럼 말하고 난리야. 그런 거 다 모아도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더라. 중학생 애들이 둘인 집에서 100만 원 생활비가 말이 돼? 넌 왜 옛날부터 나만 보면 돈 타령이야. 나한테 맡겨놨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림 다 하고도 남겨서 저금할 수 있겠구만. 다 네가 사치스럽고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야. 괜히 내 탓하지 말라고. 선주랑 건주 학원 한번, 과외 한번 시켜본 적 없어. 그런 걸 왜 시켜? 네가 무슨 대치동 엄마야? 선주는 누구 도움도 없이 지금 저렇게 전교 1등 안 놓치고 건주도 체육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같이 운동한대. 애들한테 엄청난 것도 못 해줘도 자기가 더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건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그 기회 네가 더 빡세게 청소해서 갖다 주세요. 네. 전 이만 바빠서 나갑니다. 청소부 아줌마님.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애들의 교육, 성장, 인간관계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대화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이들이 몇 학년이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제가 청소일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여윳돈이 되어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그것조차 제게 고마워했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이었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아주 소액으로 돈을 주고 있었고 이 버릇처럼 경기가 안 좋다, 장사가 잘 안 된다 라는 말만 하고 다녔어요. 저는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주기 힘든 건가 하고 말았고요. 남편은 자신의 중고차 매장에 제가 오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 사람과 17년 동안 살면서 딱 3번 가본 것이 전부였죠. 그것도 모두 집에서 뭐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으로 말이죠. 남편은 매장에 아마도 만나고 있는 여자를 직원으로 앉힌 듯 했어요. 집에서도 통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업무 이야기를 하는 직원인 것 같다가도 세상 다정한 말들이 오가더군요. 남편의 외도가 하도 많아 저는 그때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죠.
저는 거들떠보지 않아도 좋으니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좋은 아빠의 모습이 되었으면 했어요. 언제나 그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말이에요. 하루는 미경이를 밖에서 만났어요. 생전 보지 못한 까맣고 큰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더군요. 미경아, 이게 뭐야? 이 흐린 날 선글라스는 왜? 어머! 미경이의 선글라스를 들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미경이의 눈가는 심하게 부은 채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눈의 실핏줄이 다 터진 듯 충혈이 되어 있었어요. 미경아,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미경이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어요. 혹시 애아빠가 너한테 이런 거야? 명순아, 한 번씩 술을 미친 듯이 먹고 오면 이렇게 해놔. 나 담담한 척 했지만 솔직히 힘들었어. 애들 보기도 창피해 죽겠어.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너무 심했다. 나 이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절대 안 해준대. 나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겠지? 아니야, 미경아, 그렇지 않아. 그러지 말고 너도 집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해보는 게 어때? 나도 몰랐는데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 가방끈도 짧고 결혼 전부터 뭐 특별히 잘해서 좋은 직장 오래 다녔던 것도 아닌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미경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았죠. 나라고 뭐 너랑 달랐니? 나도 뭐 사회생활 제대로 경험도 못 해보고 결혼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우고 했는데 난 내가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평생 집안 살림만 하다가 죽겠구나 했었거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살림만 했어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나랑 잘 맞는 거 있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먼지 있는 꼴은 못 보잖아.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너도 괜찮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일 같이 한번 해볼래? 지금은 장 보러 시장에만 가도 애 아빠한테 바로 전화와. 집을 왜 이렇게 오래 비우냐고. 무슨 일이든 내가 밖에서 일하겠다는 꼴 절대 못 볼 사람이야. 어떡하면 좋지? 나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도 넌 요즘 일한다니 얼굴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 집에만 있다가 나가서 그런가? 그렇기도 하고 일이 정말 나한테 잘 맞기도 하고 너도 싹싹하고 깔끔하게 집안일 하잖아.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미경이 남편은 의부증까지 있어 미경이의 사회생활은 당장 꿈꾸지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미경이를 위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선주야, 왜 울어? 어? 무슨 일 있었어? 딸은 눈물이 범벅인 채로 소파에서 울고 있고 아들은 절망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건주야, 너네 둘 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어? 아빠를 봤어. 아빠를 어디서? 누나랑 떡볶이 먹으러 가다가 봤어. 그래서 아는 척 했어? 아빠를 봤는데 누나가 왜 이렇게 울어? 우리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빠가 진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직접 봤어. 뭐? 우리도 다 컸어. 아빠한테 엄마 말고 다른 여자친구 있는 거 다 알아.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잘못 본 걸 거야. 시내 한가운데 있는 떡볶이집이었는데 맞은편이 술집이었어. 거기서 아빠가 어떤 어려 보이는 여자랑 나란히 앉아서 손도 잡고 귓속말도 하고 다 봤어. 건주야. 엄마,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니까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하게 아팠어.
저는 아이들을 와락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잘못은 남편이 했지만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희도 다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아빠인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우리 가족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너희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한없이 어리게만 느껴졌던 제 자식들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커서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존재가 된 건지 이상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숨기려면 자리나 숨기지. 동네에서 멀지 않은 시내의 술집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장면을 아이들까지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더군요. 그날 늦은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렸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불도 안 켜고 이러고 있냐? 당신 기다렸어. 나를? 왜? 오늘 시내에 있는 술집에 갔었어? 너 다 미행도 하냐? 미행할 가치도 없어. 뭐? 만날 거면 멀리 가서나 만나지. 왜 동네에서 다른 여자 쪼물딱거리는 걸 애들한테 들켜? 당신 딸 아들이야. 진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선주랑 건주가 날 봤다고? 그래. 술집에서 젊은 여자랑 나란히 앉아서 희희낙낙거리는 거 애들이 다 봤대. 당신 아빠 맞아?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 몰랐던 것도 아니면서 유난이야, 유난은. 당신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뭐 하고 다니는지 그냥 나만 입 닫고 있으면 되겠지 하고 다 침묵했어. 그런데 애들도 이미 다 알고 있더라. 알고도 모른 척 말 안 했더라. 그런데 막상 아빠가 진짜 눈앞에서 딴 여자랑 있는 걸 보니 충격이었나 봐. 애들 지금 겨우 중학생이야.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돈 벌어다 지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하는데 나는 뭐 땅 파서 돈 갖고 와? 밖에서 다 그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어렵게 돈 벌어서 갖고 오는 거지. 그런데 뭐? 딴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이 난리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집 구석에서 다 내 돈 가져다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이것들이 감히 나보고 어쩌고 저째? 남편은 술 기운에 더 쉽게 흥분을 한 것 같았어요. 한동안 뜸했는데 갑자기 또 손이 올라갔고 저를 치려고 하더군요. 그때였어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엄마 때리려고?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방에서 나온 애들이 남편에게 새빨개진 눈을 부라리며 대들기 시작했어요. 뭐? 경찰?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신났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경찰을 부른다고 나한테 소리 질러. 이것들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뭐? 경찰? 참나.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은 딸에게도 스스럼 없이 손을 올리더군요. 그때 남편의 팔을 꽉 움켜쥐며 막아준 것은 바로 아들 건주였어요. 그만하세요. 다 아빠가 잘못했잖아요. 뭐야, 이건주, 너 지금 내 손 잡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보다 키가 훨씬 크고 다부진 몸의 아들이 남편의 팔을 놓지 않으며 더 위협적으로 대했어요. 그만하시라고요. 엄마랑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아빠는 양심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 딸과 아들까지 남편과 대립각을 세우자 남편은 더 눈에 불을 켜고 죽자 살자 덤비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아들 앞에서 힘조차 겨룰 수 없는 중년 남자에 불과하더군요. 아들에게 양쪽 팔을 다 붙들린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놔? 이 시끼가? 놓으라고!
아빠가 엄마랑 누나 때리는 순간 저도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요. 씩씩거리는 남편을 제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묘하게 통쾌하기까지 하더군요. 최소한 아빠라고 불러줄 때 알아서 그만둬요. 이거 지나면 진짜 남남처럼 살 테니까. 우선 체력적으로나 기싸움으로나 한참 밀린 남편은 잠시 꼬리를 내리더군요. 니네 아주 작정하고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는구나. 집안 꼴 좋다.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안에 남겨진 저희 셋 사이로 쎄한 공기만 맴돌았어요. 아이들을 다독여 다시 재웠지만 정작 저는 밤을 꼴딱 새고 말았어요.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만 거죠. 저한테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이상 끝장을 내야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모두가 없는 낮 시간대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더욱 괘씸해졌어요. 며칠 동안 어떻게 끝을 내야 하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주 옛날 남편이 미경이한테 만들어서 받아오라던 통장과 카드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저는 당장 미경이에게 연락을 취했죠. 미경아, 너 기억나지? 예전에 네 명의로 통장이랑 카드 발급받아서 이기호한테 갖다 준 거.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미경이는 기억조차 잘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미경이를 앞세워 은행으로 무작정 향했어요. 미경이를 시켜 전에 있던 통장과 카드에 대해서 분신 신고를 하고 새로 발급받도록 했어요. 저는 통장을 열어본 순간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통장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에 돈이 찍혀 있었어요. 24억이 조금 못 되는 액수였죠. 미경이와 저는 서로를 번갈아 보며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게는 매일 돈 없다며 저와 아이들을 돈 뜯어가는 벌레 보듯 대했는데 이 통장에 있는 어마무시한 액수를 보는 순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선주 아빠가 그럼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야? 생활비도 네가 달라고 구걸해야 그나마 조금씩 줬다면서 이렇게 돈 많은데 왜 그랬지? 나도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 나야 그렇다 쳐도 자기 핏줄이고 자기 자식인데 말이야. 그렇게까지 박하게 굴었던 이유가 정말 궁금하네. 미경이야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생각하다 남편의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대충 알 수 있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명순아, 이것 좀 봐. 유튜브에 중고차 관련해서 계속 검색해보니까 이런 게 나오네. 혹시 선주 아빠도 이런 거 아니니? 한 유튜브에서 얼굴을 가린 채 한국에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탈세 및 자금 흐름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친 유튜버가 있더군요. 이 통장에 돈을 보낸 이들의 이름과 각기 다른 금액을 펼쳐보면서 그 사람이 한 말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교 진짜 끝까지 갔구나. 애들한테 외도 들킨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해왔던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합법적인 중고차 딜러가 아니었어요. 고액의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를 팔면 본인의 통장으로 일정 부분을 송금받고 나머지는 다 이 통장으로 돈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몇 년에 걸쳐 누적되다 보니 수십억이 되었던 것이고요. 중간중간 출금한 기록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최소 50억 이상은 되었을 것 같았어요. 혹시 세금 조사 같은 게 나와도 가족이 아닌 내 통장까지 들춰볼 일은 없으니까 나한테 이걸 만들어달라고 했던 거구나. 이제야 뭔가 딱딱 들어맞네. 맞아.
몇 년 전에 세금 납부 조사 나왔다며 내 폐기한 옛날 통장까지 가져가서 보여준 적 있었거든. 나야 뭐 원래 가진 돈이 없으니까 몇 번 보고는 다시 휙 돌려주더라. 이게 다 진짜면 지금 너희 남편 불법적인 일 저지른 거 아니야? 그렇지. 요즘 탈세는 아주 세게 다루는 모양이던데 이걸 빌미로 이규호와 단판을 지어야겠어. 양반은 못 되는 것인지 얼마 후 그렇게 저를 피해 다녔던 남편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통장도 먹통이고 카드가 분실 신고가 되어 있다고 난리야. 그 네 친구 미경이한테 둘 다 재발급 좀 받으라 해서 그래서 갖고 와. 내가 왜? 뭐? 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고. 이게 뭘 잘못 먹었나? 좋은 말 할 때 얼른 미경한테 가서 새로 만들어서 당장 나한테 가져와라.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는 나랑 애들한테는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아꼈던 거야? 아끼긴 뭘 아껴. 내가 다 줬잖아. 주긴 줬지. 아주 사람한테 모멸감을 가득 안겨주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가면서 말이야. 왜? 너무 더럽게 번 돈이라 오히려 우리가 떼탈까봐 걱정돼서 안 줬던 것인가? 너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에? 비아냥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 가서 미경이 만나서 통장이랑 카드 재발급 받아오라고. 당신 말대로 재발급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난 그걸 들고 경찰서로 갈 생각이야. 뭐? 너 미쳤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찰서를 가? 그동안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데 안 미치면 이상하지. 하긴 돈도 없는데 계속 바람피고 옷 사입고 럭셔리하게 꾸미고 다니는 게 이상하기는 했지. 사업자 깔끔해 보이고 자기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는데 당신은 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였네. 이게 당신이 몇 년에 걸쳐 이렇게 더러운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공부 좋아하고 잘하는 선주 학원도 못 보내줬어.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해보고 싶어 했던 건주는 좋은 신발 한 번 못 사줬다고. 당신이 아빠야? 아니, 당신이 사람이야? 돈을 합법적으로 벌든 불법적으로 벌든 내가 왜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줘야 하는데? 너 인간 맞아? 네가 만나고 다니는 그 더러운 여자들한테는 가방이며 반지며 비싼 것들 다 사다 바쳤을 거 아냐. 그런데 네 자식한테 뭐? 왜 돈을 써야 하냐고? 그동안 참고 너 같은 인간이랑 살았던 내가 너무 한심하다. 진작 이혼했어야 하는데. 이혼? 너 돈 있어? 아, 그 청소일에서 돈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웃기고 자빠졌네. 주제 파악 좀 해. 이혼을 운운할 수 있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알겠어? 좋은 말 할 때 통장이랑 카드 빨리 갖고 오라고. 끝까지 나를 아주 무시하고 밟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해보면 너도 완전 바보였네. 미경이 명의 빌려서 통장이랑 카드 만들어달라고 할 때 이런 결말 예상 못했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당연히 본인이 은행 가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순순히 네 말을 들을 것 같았어? 도대체 나나 미경이를 얼마나 등신으로 알고 그랬던 거야? 너나 걔나 머리 맞대고 하는 일들이 뭐 아주 우습던데. 지금도 너네 이거 갖고 나한테 불법이니 뭐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강명순. 넌 뭘 어떻게 해도 나한테는 안 돼. 너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제일 문제야. 남편은 끝까지 저를 벌레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하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증거를 가지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만약 남편이 제게 조금이라도 준 돈이 이렇게 더럽게 벌어서 주었던 것이라면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한데도 이 사람을 탈세 혐의로 꼭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당분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아이들과 밖에서 따로 지내기로 했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던 일도 잠시 쉬기로 했죠. 결국 남편은
제게 수십, 수백 통의 연락을 해오며 회유, 용서, 나쁜 말 등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더군요. 엄마 괜찮아? 어쩌라고 그래? 엄마는 괜찮아.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아빠는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야. 남편은 결국 구속수사까지 받으며 중고차 사업은 망하게 되었어요. 현재 잔고는 24억이지만 몇 년 동안 입출금 내역을 모두 조회해보니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더군요.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괘씸죄까지 더한 듯한 형벌이 내려졌어요. 저와는 당연히 이혼했죠. 위자료까지 청구하면서 말이죠. 얼마 후 아이들의 학년이 바뀌었고 저희 세 식구는 작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선주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체육대학교가 목표인 건주 역시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저는 이혼 후 입주 청소 일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전보다 더 열심히요. 정이 많은 사장님은 제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준 덕분에 청소를 맡기는 손님도 많아지고 좋은 리뷰도 많아졌다며 새로운 팀을 꾸린 곳에 팀장직을 제게 맡겼어요. 여기서 팀장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해요. 단순 월급을 벗어나 더 많이, 더 열심히 한 만큼 제게 떨어지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는 이야기니까요. 요즘은 손님이 더 많아져서 세 번째 팀과 네 번째 팀까지 꾸릴 예정이고요. 참, 미경이 역시 저와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 못지않게 사고를 치고 툭하면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미경이 남편 역시 저희가 힘을 합쳐 곤란에 빠뜨렸고 잘못했다고 비는 그에게 이혼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았죠. 역시나 자위의 몸이 된 미경이 역시 일을 하고 싶어 했고 그 결과 저와 한 배를 탄 동지가 됐어요. 혼자 할 때도 재미있었지만 미경이와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러 다니니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놀러 다니는 기분까지 들더군요. 일하는데 손발도 척척 잘 맞아 빠르고 더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도 하고요. 남편은 어깨에서 탑 안에 들 정도로 잘 나가다 이번 일로 나쁜 소문이 퍼지면서 다시는 이쪽으로 발도 들이밀 수 없게 되었어요. 돈이 없으니 자연히 그 많은 여자들한테도 버림받고 알거지가 된 셈이죠. 제게도 용서를 빌며 다시 받아달라는 연락이 몇 번이고 왔어요. 애들 핑계 대면서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잘 바뀌지 않으리라는 걸 알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또다시 잘못된 과거를 반복할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두 아이들이 아빠를 원치 않아요. 아빠, 아니, 아빠도 아니야. 난 정말 우리끼리 사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아빠가 저렇게 고생만 하면서 떠돌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때 되면 엄마나 우리한테 못했던 일들 더 많이 후회하면서 죽겠지. 아이들은 아주 단호하더군요. 아이들의 생각도 반영해 그에게 걸려오는 모든 번호를 차단하고 여전히 신변 보호 요청을 유지하고 있어요. 용기도 없고 세상이 두려워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신세 한탄만 했던 제 과거 모습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았죠. 저의 어리석음으로 더 쉽고 빠르게 잘라낼 수 있었던 꼬리를 아이들에게 상처를 모두 준 후에야 자르게 되어서 저 역시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되려 위로해주는 게 또 아이들이기도 하더군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던 것뿐이야. 결과가 어찌됐든 엄마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도 엄마의 그 노력을 다 알아. 이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어. 어느 날 갑작스레 받은 딸의 손편지에 울컥하며 울고 말았어요.
그래, 과거에는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면 돼. 못할 건 없어. 요즘에 저는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마음이에요. 즐겁게 일도 하고 제가 노력한 만큼 금전적 성과도 보답받고 있고 아이들 역시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날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행복하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열심히 행복하자고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